우리 공화당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기 남강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반탁, 신탁 운동으로 인해서 야기되어진 좌우의 대립이 결국은 이제 어떤 폭력 사태까지로까지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충돌이 학병동맹, 좌파 학생 조직인 학병동맹이 당시 반탁 운동에 앞장섰던 학생들에 대한 테러, 폭력 사태로부터 야기가 되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시 경기도경부장인 장택상이 제가 학병동맹 건물을 에워싸고 밤새 경찰과 학병동맹 안에 있는 좌파 학생들 사이의 대치 끝에 결국은 이제 학병동맹 참여 학생들을 전원 체포함으로써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그럼으로써 어찌 보게 되면 이제 이 좌우파의 대립에서 좌파가 한숨 뭐랄까요 기세가 꺾이는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폭력 사태보다는 찬탁, 반탁을 둘러싼 정치적 공세, 또 각종 집회, 세가시 이런 부분들이 중심 진행됩니다. 물론 이제 당시 분위기가 반탁이 대세였다. 그리고 이제 그 공산당을 비롯한 좌파가 반탁에서 찬탁으로 아무런 어떤 사전적인 배경 설명도 없이 돌변함으로써 다수 시민들, 민중들은 이 좌파들에 대해서 이제 반민족적이다. 더구나 이제 박헌영의 또 연방으로 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이 결국은 이제 공산당에 대한 분노, 또 그런 부분에서 소련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이제 높아져 갔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반탁 운동은 한편으로는 이제 방공산당, 반소, 방공 뭐 이런 부분으로까지 이제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반탁 운동을 한 것이 이제 임정이었다. 그래서 이제 반탁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김구가 그 주석이 이제 국내 전국의 중심에 서게 되고 조직적으로는 이제 임정이 통치 반대 국민 어떤 위원회죠. 조직 운동본부를 이제 조직함으로써 임정을 주도하는 반탁 운동이 국내 전국을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산 실은 이제 뭐 친탁, 반탁 또 중요하게 전국의 어떤 주도권을 특정 우파에게 빼앗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임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그 당시 이렇게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반탁 운동이 되어가지고 미군정의 입장, 또 국내의 입장은 어떻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다시피 사실 이 신탁 통치하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이미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합국 정상회담의 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미 피력했었던 전쟁이 끝나고 일본으로부터 이제 조선이 해방되었을 때 그런 문제를 푸는 하나의 그 해법으로서 이미 제시되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해방 이후에 소련과의 타협에 의해 가지고 신탁 통치 결정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게 되면 신탁 통치의 발원지는 미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 반탁 운동이 너무 격렬하게 전개되어지고 심지어 이제 폭력 사태까지 나오고 유혈 사태까지 나오고 또 이것이 이제 연합국에 대한 반대, 어떤 보면 미 군정에 대한 어떤 반발로까지 나게 되니까 하지 사령관, 미 군정이 상당히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지 사령관 같은 경우는 12월 29일 오전,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신탁 통치 결정이 국내에 알려지고 반탁의 이제 감정들이 이제 탁 촉발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하지 사령관이 12월 29일 오전에
한민당 송진우 당시 총무하고 이사를 회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송진우 의장은 그 다음 날 신탁 통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다소 다른 의견, 신탁 통치를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가 암살당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망하기 하루 전에 하지사령관을 만나 회담을 했고, 오후에는 또 좌파 인민공화국의 중앙인민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국민당 당수인 안재홍, 공산당의 이관수, 또 우파 정당인 신한민족당의 오하영, 이갑성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어서 임정의 임시정부의 선전부장인 엄황섭, 또 중엽 그 이승만 박사가 주도해서 만든 국민 조직이죠. 그 중엽의 이승만 박사를 대신한 윤치영 이런 사람들과 또 임정의 부주석인 김규식. 그러니까 이게 하지사령관이 이 반탁 운동이 이제 격렬하게 시작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당일날 12월 29일 날 그냥 좌우파 가릴 것 없이, 또 심지어는 이제 미 군정이 부정한 인민공화국 인공의 중앙인민위원회 안기성 위원을 가지고까지 해가지고 모든 국내 정파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뭐라고 간담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탁 운동이 발생하자마자 하루 사이에 하지사령관이 좌우파를 막론하고 국내의 모든 정치 세력과 회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몇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예요? 공산당도 반탁 입장이었어요. 12월 29일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국내 정치 세력은 다 반탁 입장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지사령관이 찬탁이라고 하기에는 이 정세가 심상치 않은 것이죠. 더구나 이제 좌우파가 항상 대립해 오다가 이 반탁에 써가지고는 좌우파가 일치 단결해가지고 그런 입장을 보이니까, 그래서 하지 사령관은 그 모스크바 결정, 삼상회의 결정에서 신탁 통치 내용보다는 임시정부 수립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조선에다가 뭐 신탁 통치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신탁 통치는 앞으로 이제 미국과 소련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미소 공동위원회, 미소공의, 또 미소공의에 또 함께 참여할 조선인 대표들, 이와 협의해서 결정될 것이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지사령관은 당장 신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미소 공동 협의하고 여기에 이제 조선인 대표들이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논의되는 어떤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지사령관은 어떻게 보게 되면 신탁 통치가 철회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죠. 신탁 통치를 당장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미소 또 국내 정치 세력과 타협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 결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하지의 신탁 통치 철회 가능성 언급이라는 것은 실제 신탁 통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보다도 너무 이제 반탁 운동이 격하게 일어나니까 반탁 운동의 어떤 그 과격성, 급진성 이런 것을 좀 약간은 좀 완화시키기 위한 회유의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당장 신탁 통치가 실시되지 않고 향후 미소 대표와 조선인 대표들이 모여서 이걸 논의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으로 나가지 말라. 반탁 운동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반탁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제 그 박헌영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헌영이가 1월 5일 날 또 무슨 얘기를 하냐? 1월 5일이면 이제 공산당의 찬탁으로 돌아선 시점이었죠. 그 시점에서는 이제 하지사령관이 반탁 운동하는데 방송 사용, 그 당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반탁 운동을 하고 또 반탁 시위, 집회, 이에 어떤 평화적 진행 이것을 이제 하지가 보장하니까 박헌영이가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이때는 이제
공산당의 입장이 바뀐 상황에서 하지에게 왜 방송을 통해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반탁 입장을 가지고 방송에 나가도록 하느냐. 또 반탁 시위, 집회 이런 걸 가지고 미군정이 허락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세를 퍼붓던 것이죠. 하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지 사령관 같은 경우 이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금 워낙 반탁의 어떤 운동이 강하다. 그 운동이 또 지금 김구가 주도하고 있는 이 반탁 운동이 하지의 표현대로라면은 마치 십자가 운동처럼 이게 불붙듯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 여기 돼가지고 미군정이 뭐 개입하고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그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평화적인 시위 또 방송 이런 부분들은 이제 허용해야 된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지 사령관은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을 한 것이죠. 야, 지금 이제 가만히 보니까 조선 대부분이 지금 서울 시민을 비롯해 가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민중들이 이 반탁 운동에 지금 직결하고 막 그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지 말라 억압하게 되면은 정말 이것이 자칫하면 큰 폭력적 양상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미 군정과 반탁 조직과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위대의 감정을 악화시켜서는 안 되겠다.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 회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지 사령관은 그 미 군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절대 시위나 집회나 뭐 과격한 행동이 대응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리기로 하죠. 또 하나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신탁 통치 내용이 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처음에는 이게 그 동아일보에서 이 신탁 통치는 소련이 제안해가지고 미국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갔어요. 사실은 이게 좀 오보죠. 미국이 제안했던 걸 소련이 받아가지고 일소가 타협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신탁 통치. 그러니까 시위대들이 처음에는 이게 신탁 통치가 소련이 제의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시위대의 반감이 미국보다는 오히려 소련에 더 강하게 표출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동아일보의 보도가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소련이 주도해가지고 신탁 통치를 제안한 뭐 이렇게 보도되다 보니까 또 일반 또 대다수 또 대중들은 소련이 그런가 보다. 거기다 이제 반탁 입장을 취했다가 갑자기 찬탁으로 공산당이 돌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이 소련의 자주를 받아가지고 입장이 바꾸고 그건 맞는 거죠. 그러나 일단은 소련이 아마 이것을 주도했는가를 판단했기 때문에 또 강력하게 소련에 대한 반수 입장을 내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지 사령관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보다는 소련에 대한 그런 반감이 더 강하다 때문에 미군정이 자칫 이런 어떤 평화로운 시위나 집회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 통제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또 미군정에 대한 반미 이런 부분으로 또 갈 수도 있다. 해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하지 사령관이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스크바 결정 내려지고 난 다음에 미 국무부에서 미 본토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지에 나와 있는 미군 사령부에 확실한 어떤 내용이 통보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 말고는 본국으로부터 어떤 모스크바 결정, 또 모스크바 삼상회의, 또 거기서 나온 신탁 통치 결정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을 본국으로부터 미 본토로부터 이게 통보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하지도 정확하게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지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죠. 이 언더우드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모스크바 결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언더우드에게 모스크바 결정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구하니까 언더우드 박사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은 미국, 소련, 영국, 중국 네 개 국가가 조선을 독립시키고 또 통일정부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그런 견해를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더우드 박사 같은 경우는 신탁 관리 혹은 신탁 통치는 그 1905년이죠. 일제의 그 당시 조선에 대한 강제 합병, 그 조약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다. 이것은 뭐 일제의 식민 지배 통치 그건 전혀 다르고 오히려 조선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하지 사령관에게 자문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게 되면 신탁 통치, 모스크바 삼상 결정문을 둘러싼 해석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은 사실은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신탁 통치하는 분단 하나는 아니에요. 남과 북을 가지고 이렇게 분단시켜서 두 개의 국가는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인데 다도기적으로 연합국 네 개 국가가 5년 동안은 그 독립을 조력해 주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또 언더우드 박사의 해석이 또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조선이 독립되려면은 이 신탁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은 조선의 독립을 지원하는 국제 세력 간의 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지에게 자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언더우드 박사 같은 경우는 김구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우려 섞인 얘기를 하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 김구가 임정이 어떤 신탁 통치 결정에 대해 가지고 그 상시 뭐 남한은 그 미군정이니까 하지 사령관 혹은 아놀드 군정장관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지 않고 바로 격렬하게 행동으로 나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언더우드 박사는 상당히 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언론이 대부분 다 이제 반탁 논조로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반탁 감정을 언론이 의도적으로 고양시킨다. 그러면서 이제 언더우드 박사 같은 경우는 언론이 무책임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뭡니까 비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언더우드 박사도 신탁 통치가 현실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합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5년간의 유예 기간을 줬을지 모르지만은 독립된 정부, 국가 수립을 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피력했던 것이죠. 또 그리고 12월 30일 날 그 아이젠하워 참모총장이 메가드에게 모스크바 결정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 군정관의 별개죠. 미 본토에 있는 아이젠하워 총참모총장이 일본에 있는 메가더 연합국 사령관 또 점령 사령관이죠. 일본 메가더 사령관에게 모스크바 결정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모스크바 내용 중에서 특히 조선인에 의한 임시정부 수립 아니다. 이걸 잘 해명하면은 신탁 통치 조항으로 발생한 어떤 감정, 소요, 반발, 시위 이런 것들이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공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본토에서 메가더 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리면 또 메가더 사령관이 이제 현지에 있는 하지 중장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그런 어떤 명령 체계가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체계 속에서 아이젠하워 참모총장은 메가더 사령관에게 이렇게 그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반탁 운동으로 고양되어진 조선 군중들에게 그 신탁 통치를 하는 임시정부 수립이라 하는 부분을 좀 더 잘 설명하면은 신탁 통치로 인해서 발생한 조선인의 어떤 감정적 반발이나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격앙된 분위기를 좀 무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하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전해 듣고 12월 31일 날 모스크바 결정, 삼상 결정이
조선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또 독립 촉성에 필요한 대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신탁 통치의 어떤 가능성보다는 임시정부 수립의 가능성, 또 국가를 수립하는 독립을 좀 더 촉진시키는 그런 것을 대책을 제공하기 위한 합의가 모스크바 결정이다. 또 지금 현재 조선에 대해 가지고 연합국의 신탁 통치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신탁 통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당사자인 조선의 대표들하고 조선의 어떤 그 민중들, 대중들과 대표들과 협의하지 않고는 신탁 통치가 실시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리 반탁에로만 단정 짓지 말고 반탁 일변도의 어떤 행동이나 시위나 이런 것을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나가게 됐던 것이죠. 또 이러한 어떤 견해라는 것은 모스크바 회담이 끝난 3일 후에 번스 미 국무장관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미소 공인은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와 협의하여 신탁 통치를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또 미국의 입장도 좀 애매모호합니다. 미국, 소련하고 타협해가지고 5년간의 신탁 통치를 한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 해석을 가지고 신탁 통치가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와 협의를 할 내용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사후 해석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혼선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신탁 통치를 한다라고 해놓고 이것은 미소 대표, 미소 공의와 조선인 대표들이 협의해서 할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신탁 통치가 완전히 또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또 실제 번즈 미 국무장관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신탁 통치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사령관도 이러한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당장 신탁 통치가 실행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미소 공의가 설치되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미소 공의가 설치되더라도 또 남북한 당시 남북한의 국내 어떤 그 대표들 정치 세력 대표들과 또 만나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신탁 통치가 아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진다 그러면은 신탁 통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지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또 당시 이제 하지 사령관을 도와서 어떤 그 민정을 이렇게 통치하던 아놀드 군정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미소 협의회에서 수립되는 조선 임시정부가 잘 운영되어서 이 정부로 하여금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바로 그 임시정부가 아닌 정식 정부로 출범한다 그러면은 신탁이 없을 수도 있다. 없을 것이다. 이런 또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이제 그 당시 반탁 운동이 돼가지고 하지나 아놀드 군정장관이나 또 메가더 이런 미 군부의 입장에서는 신탁 통치가 실제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그 임시정부에서 바로 그냥 독립된 정부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신탁 통치를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군정의 어떤 대응이라는 것은 신탁 통치가 확장된 것이 아니고 신탁 통치를 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반탁 운동 세력을 좀 설득하려고 했다. 또 지나치게 격앙되어진 당시 어떤 조선의 어떤 일반 대중들의 반탁 감정을 좀 이렇게 수그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신탁 통치보다는 임시정부 수립 조항에 더 강조점을 둔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모스크바 삼성회의가 두 가지 모순되어진 결정이 동시에 담고 있어가지고 이 사후 해석을 둘러싸고 이런 어떤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탁 통치를 한다라고 해놓고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라고 했으니까
물론 이제 그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신탁 통치를 하되 미소가 중심이 돼가지고 한 5년간 관리를 하고 대신에 그 과정 속에서 조선인으로 구성되어지는 임시정부와 협의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체는 당시 조선인으로 구성되어진 임시정부와는 미소가 이제 중심이 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종의 뭡니까 조언, 어드바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조선인으로 구성되어진 임시정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한 5년간에 걸쳐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미소는 이제 떨어져 나가고 조선인들이 스스로 결정해 가지고 독립되어진 임시정부, 임시자를 뗀 정식 정부, 정식 국가가 출범한다. 뭐 그런 것들이 어찌 보게 되면 이제 모스크바 3사 회담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윤곽인데 문제는 이제 신탁 통치라는 거하고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것이 동시에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신탁 통치에 중점을 두느냐, 임시정부의 수립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기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하지 사령관이나 미 군부, 메가더 사령관도 그렇고 군부는 사실은 이제 임시정부 수립을 하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미소와 어떻게 타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탁 통치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어떤 이런 부분으로 그런 가능성을 얘기함으로써 어떤 반타 운동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을 좀 이렇게 제어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됐던 것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미국 본토에서의 어떤 그 당시 반탁 운동에 대한 입장은 어떻는가에 대해 가지고 당시 대부분의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영국 언론도 그렇고 우리는 국내에서는 뭐 우리 국민 정서상 당연히 반탁 운동하고 즉시 독립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상히 강력한 어떤 민족 자결적인 그런 입장에서 강하게 반탁 운동으로 나갔지만 당시 외부 언론은 사실 신탁 통치를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선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그 당시로서는 그게 아닌가. 그래서 조선에 대한 신탁 통치를 궁극적으로는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바람직한 결정으로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그 미국 언론은 반탁 운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 당시에 미 국내의 어떤 그 언론의 신문들의 어떤 보도의 논조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필라델피아지 같은 경우는 1월 1일 그러니까 1946년 1월 1일 사설을 통해 가지고 조선의 지도자들은 냉철한 생각으로 조선 국민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모스크바 결정에 협력해야 된다라는 어떤 논조의 사설을 실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반탁 운동을 주도하는 뭐 김구 주석이나 임정을 아마 지칭하는 것이겠죠. 또 냉정하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실제 이게 모스크바 결정이 실질적으로 조선의 어떤 그 독립과 국가 건설 또 조선 국민에게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내용의 사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미국 언론 같은 경우는 당시 조선 국민 또 민중들의 반탁 감정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타협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범위 내에서는 신탁 통치가 현실적으로 가장 옳은 방안이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반탁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 내의 또 일반적인 언론 보도 기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탁 운동에 대해 가지고 심지어는 이건 너무 참을성이 부족하다. 이건 민주적으로 좀 미성숙하다. 뭐 이런 어떤 좀 뭐랄까요? 감정적인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1월 3일, 1월 7일자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역시 서울발 사설을 통해 가지고 신탁 관리가 현재의 미소 점령 상태보다는 좋다. 그리고 이제 자주 독립의 어떤 능력, 가능성은 조선인에게 달려 있다. 이런 내용을 게재했어요. 그러면서 조선 민중들이 반탁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반탁한다고 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미군을 공격하고 폭동을 일으킨다. 이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친 반탁 운동, 또 그것이 이제 미 군정에 대한 어떤 반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논조를 기사를 사설을 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뉴욕 타임즈도 이제 지금의 어떤 미소가 점령한 상태보다는 신탁 관리가 낫다. 왜냐하면 이제 미소 점령 상태라게 되면 사실은 이제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또 높은 것이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신탁 관리하에서 임시정부를 통해 가지고 5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독립된 정부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또 미국의 입장이나 또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또 어찌 보면 또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송진우 한민당 그 당시 총무가 사실은 신탁 통치에 대해서 너무 반탁 운동으로 나가는 것에서 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그 김구 주석이나 임정 요인들의 반발, 분노를 사가지고 그 회의담 끝나고 아침에 돌아서가지고 새벽에 자택에서 그냥 총격에 의해 가지고 테러에 의해 가지고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당시 그 우파의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송진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약간 우리가 이게 너무 독립에 국가 수립에 너무 그게 어떤 현실성이 사실 없다 지금은.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이 현실적으로 점령한 상황이다. 또 382년에는 미군정이고 382벽에는 소군정이 있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벌써 소련에는 이제 이북당에는 이제 공산당 또 지금 남한에는 그냥 좌우 대립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당장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독립해 나간다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미소가 타협한 이 내용에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혜롭지 않은 것이냐. 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결과적인 해석이지만은 반탁 일본대로 나간 것이 과연 그게 당시 현실적으로 또 바람직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다시 되짚어 볼 필요는 또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신탁 통치라는 것은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이 어차피 국제 세력이 한반도의 운명을 중심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소의 어떤 합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으면 그냥 분단된 상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분단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그러면은 미소의 어떤 그런 그 조력을 받아들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타당한 부분이 있죠. 또 거기에 이제 일단 우리가 임시정부를 수립하니까 그 임시정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부 운영 그런 능력을 갖추고 유예기간이지만 한 5년 이후에 통일된 정부, 국가 수립으로 가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그게 더 분단을 피하고 통일로 갈 수 있는 독립된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현실적인 가능성이 또 높았던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현실을 둘러싼 그 당시 현실을 둘러싼 이제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이거든요. 미국과 소련.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게 되면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사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가장 또 미국과 중국의 힘이 외부적으로는 국제 환경적으로는 가장 크게 작용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분열되었고 또 북한에서는 이미 그냥 김일성을 앞서가지고 거의 이제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가 점주의 확고히 굳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만으로 어떤 민족주의적인 어떤 결의만으로 민족 자결주의 뭐 어떤 그런 원칙은 옳고 바람직하고 또 우리 대다수 그 당시 국민들이
대중들이 바라는 바이지만 그게 사실은 현실 속에서 막바로 구현되기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찌 보게 되면 미국과 소련이 타협한 내용,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서 일단 반탁 운동으로 우리 어떤 즉시 자주 독립, 국가 수립 이런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의지 하에서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잘 활용했더라면 하는 그런 또 아쉬움도 사실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재 사령관이나 뭐 지금 여기 번즈 미 국무장관이나 아니면 미국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임시정부가 수립되니까 임시정부에서 뭔가 우리가 반탁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이 임시정부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반탁 운동에서는 모든 민중들이 다 반탁 대의를 섰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미소 공의 하에 논의될 때 또 국내 대표로서 구성되어지는 임시정부 수립에서는 우파가 뭡니까?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더라면 임시정부가 우파가 주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실제 그때 우파가 주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도 하나의 가정이죠, 사실은. 근데 워낙에 김구와 임정의 반탁 운동에 그 당시 모든 처음에는 이제 뭐 남북 좌우가 다 일치되게 반탁 운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대중들의 정서는 반탁이에요. 그러면 그 반탁 운동을 주도한 김구하고 임정에게 뭡니까? 어찌 보면 전국, 정치 주도력, 헤게모니가 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임정에게 기회가 왔던 것이죠. 또 김부 주석에게도. 그런 어떤 그 주도력을 가지고 약간은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했더라면은 그 신탁 통치 논란의 그 공간 속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먼저 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가지고 이후에 뭐 신탁 통치를 5년간 미소와 합의해가지고 하든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냥 임시정부가 더 능력을 보여가지고 신탁 통치가 필요 없다. 바로 즉시 독립정부를 수립하자. 국가 수립하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도 사실은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공하는 입장에서 그 당시를 했을 때는 너무 우리가 좀 감정적인 부분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그 당시에 국제정세나 정치 현실 또 실제 우리가 국가를 수립한다 분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의 어떤 역량의 한계를 가지고 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단순하게 그냥 뭐 야 즉시 독립하자 국가 수립하자 어떤 그런 어떤 뭐 민족주의적인 정서와 감정 더구나 이제 일제 40년 식민 통치를 받은 시점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뭐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탁 통치가 현실적으로는 바람직하다 하면서도 반탁이 너무 반탁 운동을 가면 안 된다 하면서도 반탁 운동을 하는 조선 민중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다 미국 언론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는 감정의 영역이죠. 감성의 영역이죠. 또 현실 아닙니까? 정치라는 것은. 더구나 이제 그 남과 북이 실질적으로 미군정, 소군정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남북의 정치가 지금 공산 또 민주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점점 이게 자칫하면 분단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는 그걸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그 공간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반탁 일변도로 나간 것이 어찌 보게 되면 너무 우리의 가능성을 좀 막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좀 더 우리가 약간 감정을 톤 다운 시키고 좀 냉철하게 미소의 입장 또 그 당시 남북의 어떤 정치 형세 또 남한 내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봤을 때는 뭔가 그 공간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됐을 경우 과연 그 임시정부가 우파가 주도했을까 좌파가 주도했을까 따라가지고 또
결과적인 해석이지만은 사후 해석이지만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반탁 운동을 주도했던 김구, 임정희 그 당시에는 전국의 주도권에 섰기 때문에 그걸 계속 잘 탄력적으로 운영했더라면은 우파가 주도하는 임시정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반면에 만약에 신탁 통치를 했더라면은 이북은 벌써 소군정이 들어가가지고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벌써 이제 공산당이 공산화가 사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또 남한에서는 또 박헌영 공산당이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또 그 당시 좌파가 그래도 조직력에서는 강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탁 통치 찬탁을 했더라면은 좌파가 주도하는 그런 임시정부가 들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느냐. 또 당시 또 반탁 운동 입장에서는 그랬더라면 아마 좌파가 임시정부를 주도했다. 그럼 공산화가 된다. 그런 또 해석도 그런 결과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 당시 상황, 국내 정치 상황에서 좌파와 우파 중에서 과연 어느 세력이 셌는가라고 했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남한에서도 좌파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좌파가 해방 전국을 선점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지 이승만 박사가 귀국하고 임시정부가 귀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차 이제 국내 전국에 이제 과거 독립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내 전국이 이제 형성되어져 갔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우파가 조직화가 되어지고 또 그건 이제 이승만 박사가 중협이라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또 김구 주석은 임시정부가 공식적인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은 임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탁 국민운동 본부를 동원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통합력을 발휘했더라면은 우파가 사실 뭡니까? 그 당시는 이제 신탁 정부가에서는 이제 좌파를 압도했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좌파가 반탁사 찬탁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일단 그 좌파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파로 돌아섰어요. 이놈들은 반민족적이다. 더구나 박헌영이가 무슨 뭐 소 연방에 하나도 조선이 편입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망발, 이런 망언을 하니까 그랬더라면 오히려 신탁 통치 공간하에서도 미소 공의 협의하에서 수립될 임시정부에서 우파가 주도하는 임시정부 수립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신탁 통치가 실패됐죠. 미소공의도 실패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언제까지나 하나의 그 해석의 여지죠. 돌이켜 봤을 때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결국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신탁 통치 나오고 반탁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을 때 남북한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얼추 우리가 한 3천만이라고 봅시다. 3천만의 어떤 그 조선 민중들, 대중들 가운데 반탁 운동을 지지하는 우파를 더 지지했는가? 아니면 찬탁 운동을 지지하는 좌파를 더 지지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어느 세력이 더 컸을까라고 하는 결과적 어떤 해석이죠. 사후 해석이죠. 그런 부분하고 이제 연관되어집니다. 그랬을 경우 그 신탁 통치의 협상에 응했더라면 좌파가 주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결국은 좌파가 주도하는 국가, 공산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 그것도 사실은 뭐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반탁 운동으로 고양되어진 조직화되어진 우파가 본격적으로 전국을 주도했기 때문에 우파가 주도하는 임시정부도 수립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미소 합의하에 뭐 신탁 통치가 되던 아니면 뭐 임시정부가 바로 그냥 그 정식 정부를 출범해가지고 신탁 통치가 불필요하게 되든 간에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좌우가 다 참여하는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좌우 연립정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게 되면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유일한 사항이 신탁 통치를 통한 정부 수립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소의 입장, 소련의 입장도 반영될 수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국내 정치 세력은 좌우의 정치 세력의 입장이 반영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그 모스크바 결정이라는 것은 위소도 좌우도,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어떤 입장과 이익, 또 국내적으로는 좌우의 어떤 정치 세력 사이의 입장, 이해가 동시에 충족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교집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참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겁니다. 또 실제 그 모스크바 결정이 그런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좀 모순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모스크바 결정에 대해 가지고 하지나 메가더 또 국내 미국의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아니 뭐 임시정부가 수립돼 가지고 임시정부가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굳이 신탁 통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미소가. 그렇게 되면 뭐 굳이 신탁 통치 필요 없이 임시정부가 봐도 정식 정부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하나의 그 우리의 어떤 분단사 연구에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사에 있어가지고 큰 논쟁거리입니다, 사실. 그게 사실 그 모스크바 3.3 결정에 그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그와 유사한 상황이나 그와 유사한 국제 세력의 합의가 재현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그렇게 타협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가지고 타협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이 뭐 앞 경우에 따라 가지고 타협해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죠. 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뭐 핵 문제 가지고 저렇게 하지만은 핵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갑자기 전향적으로 나와 가지고 뭔가 북미 관계가, 미북 관계가 정상화되어지고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경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 또 남과 북이 타협을 해가지고 어떤 그 통일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라는 것은 상당히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그 구조적인 요인이 그것이 하나의 운명이에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 해방 시기는 미국과 소련, 그렇죠. 그 이전에는 일제가 식민지로 조선을 가지고 강제 병합하게 전에는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그 당시 청나라죠.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 그러니까 청일전쟁, 뭐 러일전쟁, 6.25, 지금 분단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그 시대의 강대 국가들의 어떤 이익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익이나 그런 그 외교 전략들이 표출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한반도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왔던 것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소 간의 어떤 타협에서 나온 타협이라는 것이 향후 한반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타협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타협의 가능성은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어떤 변화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둘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지금 또 남북 사이에서도 지금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그 어찌 보게 되면은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구축할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쉽게 가지고 지금 이제 남한이 정치가 모르겠어요. 이번 뭐 총선 또 제가 봐가지고는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보다 더 친북적인 그런 국회의원들이 원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남한의 지금 또 여러 가지 어떤 지방자치제를 보게 되면 좀 밑에서는 상당히 그 실질적으로 연방제적인 그런 그 기반들이 지금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랬을 경우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전향적으로 나와가지고 핵을 예를 들어 폐기한다. 그러면서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관계 정상화를 맺고
예를 들어서 한반도 문제, 통일 문제가 이제 군사 안보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런 그 모스크바 협상과 비슷한 어떤 타협안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미중이 타협하고 북한이 아주 유연하게 나오고 남한의 정치 상황이 또 북한의 유연한 변화에 대해 가지고 호응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뭡니까? 남북이 니네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제가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지금 뭐 남북 문제나 통일의 가능성을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상당히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 시험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지금 작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뭡니까? 정말 평화적인 통일을 하자. 그러면 남과 북이 그럼 우리가 결정하자. 해가지고 쉽게 해가지고 정말 남북이 주민들이 선택해서 통일된 국가 만들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저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의한 통일이거든요. 절차에 의한. 절차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사실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단계든 간에 선거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평화적으로 통일된다, 합법적으로 통일된다. 또 남북한이 합의, 예를 들어서 통일에 대해 가지고 합의한다, 그러면 정치적 합의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거 과정에서 결국은 뭡니까? 자유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해방 전국에서 임시정부를 수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좌우에서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다시 도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 현재로서는 상당히 대한민국이 오히려 취약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참 민주주의의 아이러니죠. 그리고 패러독스죠.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기본은 유권자들의 선택, 사실 투표권 아닙니까?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근데 투표의 결과는 누구로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더구나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는 다당제이기 때문에 뭐 정당의 자유도 있고 또 후보도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경우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단일 체제, 단일 정당 하에서 80년 동안 왔기 때문에 결국은 남북한이 어떤 그 주민들 7,500만 한민족이 자유로운 어떤 선택을 통해서 통일 국가를 만들었을 때 남한은 구조적으로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복수 정당이죠.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여러 명 나올 것이죠.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는 뭐 통일 정부, 통일 국가에 그걸 대통령제로 하게 되면 대통령 후보 나온다 한 명이 나올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의원 내각제로 간다면 북한 노동당 일당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예요? 합법적으로 사실 뭡니까?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반들이 지금 남한 내에 많이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실질적인 북한이 얘기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가 지금 남한 내 사회주의 세력들 여기는 이제 주사파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세력에서는 주도적인 세력이고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해가지고 지금 많은 부분은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각 분야에 지금 사회주의적인 또 연방제를 할 수 있는 기지가 많이 지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뭔가 투표로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주의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보수 우파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잖아요. 지금 파퓰리즘으로 나온 온갖 정책들이 사실은 뭡니까? 사회주의적 정책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파퓰리즘이 그러면 사실 이거 사회주의하고 친화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사회주의적 정책이 파퓰리즘과 뒤섞여 가지고 강력하게 발휘하고 있잖아요. 더구나 선거 앞두고는 이제 대부분 다 그런 걸 하잖아요. 뭘 주겠다. 국가 예산은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또 유권자들은 이제 그걸 보고 또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사실 유권자들이 좀 분별력이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또 그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선택의 순간 투표에서 그걸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성, 냉철한 어떤 판단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감성적인 것, 선전, 선동, 또 그런 포퓰리즘적인 포주기 정책,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것이 통일 공간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탁 통치를 둘러싼 논쟁이라는 것은 향후에도 다시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이 재현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분단 체제가 지금 그 골격은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과거 어떤 사례에서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사례가 사실은 이 당시 신탁 통치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국제 세력과 국내 세력이 합의할 수 있는, 합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 결국은 마지막에는 남과 북의 개인의 선택이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통일된 국가의 성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총선거라 대통령 선거라고 했을 때 순간순간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개인의 선택이 어찌 보게 되면 미래를 보게 되면 장차 통일 한국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냥 좌파 사회주의 세력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자꾸 높아진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나중에 사회주의적인 오히려 북한이 약간 제도적 사회주의로 변화되어진다 그러면은 사실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도 합법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하나의 그런 가능성을 두고 뭐 연구를 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연구 논문도 이미 좀 많이 써두고 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좀 정리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신탁 통치, 신탁 논쟁에서 나타난 당시 정치 상황이 다시 한번 통일 공간에서 재현될 수도 있다. 어떤 통일의 가능성이 열리는, 통일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얘기는 국제 세력과 국내 세력이 서로 이익이 막 교차될 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다시 이런 부분은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신탁 통치의 내용, 그 당시에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평화통일이라고 하게 되면 실제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 그것에 따라서 그 시대상 신탁 통치를 둘러싼 당시의 국내 정국이 결코 과거의 이례적인 하나의 사례가 아니고 미래의 어떤 통일의 순간에 다시 한번 재현될 수도 있다. 반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